네, 상한가 매트릭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선물 지수까지 일제히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은 10%가 넘어가는 조정,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7%, 8% 가까운 조정을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사이드카에 이어서 양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었던 오늘입니다. 사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가도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가도 계속해서 핑퐁핑퐁 장세를 보였던 시장이었지만 오늘 시장은 좀 굉장히 달랐습니다. 끝까지도 하락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장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피가 크게 밀린 이후에는 결국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크게 흔들렸다고 해서 다른 섹터들은 빨간불이 들어왔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인 섹터, 대부분의 섹터들이 파란불을 띠게 되면서 오늘장 코스피는 끝까지도, 장 막판까지도 오늘 5,900선을 좀 찍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려 3달 만에 보는 숫자였죠. 5,000P는 3달 만에 보는 숫자였고요. 숫자는 이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8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었던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장 막판까지도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한 채 10%가 넘어가는 파란불 띄워줬던 코스피입니다. 오늘 장 6,023선에 마감 짓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장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세 속에 이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4조 원이 넘어가는 물량을 덜어내는데요. 역대급 매도세였죠. SK 하이닉스가 순매도 1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 물량만, 외국인이 팔았던 물량만 3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오늘장 개인과 기관은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기관의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개인들도 조 단위의 매수세를 유입을 했죠. 개인 같은 경우는 4조 3천억 원이 넘어가는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개인들의 포트폴리오 1등과 2등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함께 담기는 모습이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무려 조 단위의 매수세를 3거래일 연속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반도체가 밀렸다고 해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간만에 좀 호재 소식을 들고 왔었던 로봇주들은 좀 갈 법도 한데요. 오늘장에서는 모두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종목으로만 조금 강한 시세 탄력이 나왔을 뿐 전반적인 섹터가 다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코스닥은 7%가 넘어가는 하락세였고요. 마찬가지로 장중에 좀 7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700선 방어에는 성공했던 코스닥이었고 오늘장은 705선에서 마감 짓는 모습입니다. 검은 화요일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오늘장 그 뉴스 헤드라인에 모두 장식을 했었죠. 코스피도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오늘장 큰 폭의 하락세를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코스닥 수급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의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 동반 매수세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들의 순매도 1위는 좀 파마 리서치가 함께 담겼다는 점도 오늘장 큰 특징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실적 시즌이었던 만큼 파마 리서치에 대한 기대감과 호실적 관련된 모멘텀으로 요즘 들어서 좀 꾸준하게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다 싶어서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속에 1등 자리는 파마 리서치였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오늘장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1,300억 원이 넘어가는 물량을 출회시킨 기관이었다는 점까지 체크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특징 섹터 반도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빼놓고 갈 수 없는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반도체주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코스피 시장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장은 사실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투톱,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고점 대비 낙폭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컸습니다. 고점 대비 SK 하이닉스는 한 46% 조금 줄어든 수치를 보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한 26% 정도 수치로 감소됐다라는 그런 포인트도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장 이를 반영하듯 사실 삼성전자도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이 있었지만 SK 하이닉스가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있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15%대의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그룹주의 지주사인 삼성물산도 두 자릿수세의 하락세, SK스퀘어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세의 큰 폭의 하락세를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주들도 두 자릿수세의 하락세다 보니 코스닥 시장을 이루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소부장 종목들도 오늘 좀 크게 좀 조정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심텍, VM, 제주반도체,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등도 거의 15% 내외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가에서는 오늘장 우리 시장에 악재로 크게 작용됐던 창신 메모리, 그러니까 CXMT발의 수급 이탈에 대한 이 우려감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좀 예민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도 짚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도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신재생주입니다. 중동에서 들려왔었던 이런 리스크적인 소식 때문에 국제 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죠. 특히나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두각을 나타낼 때마다, 부각을 받을 때마다 신재생주, 특히나 SK 이터닉스를 필두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SK 이터닉스 요즘 들어서 국제 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다 보니 큰 폭의 또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이죠. 오늘장만 해도 SK 이터닉스 두 자릿수세의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고요. SK 이터닉스가 내리니까 그 밑단에 딸린 종목들도 함께 내려가는 모습이죠.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늘장 일제히 좀 다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지수마저도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 한 두 자릿수세의 하락세를 모두 기록 중이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런 포인트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특징 섹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세 번째 특징 섹터는 증권주입니다. 무려 코스피의 숫자를 5,000P를 3개월 만에 저희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장중에 5,000선 터치하고 그래도 일부 하락폭을 만회를 하면서 그래도 오늘장 6,000선은 좀 방어를 해줬던 모습인데요. 증권주들의 대기자금, 예탁금, 거래대금 여러 가지 지금 호재 소식으로 들려왔었던 그런 재료들이 5월 들어서 감소된다라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증권주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에 조금 미지수,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권주들 오늘장 좀 크게 예민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미래에셋 증권 제일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미래에셋증권도 그렇고요. SK증권도 한 10%대의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마찬가지죠. 그 밑단으로 보이는 좀 큰 종목들, 증권주들, 작은 증권 할 것 없이 오늘장 일제히 증권주들은 파랗게 질렸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참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들어서만 8번째 발동이 됐고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10%대의 이 하락세로 장을 마감졌던 건 4번째 정도 된다고 합니다. 9.11 테러도 그렇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말 크게 그렇게 우리 시장에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슈들 말고는 우리 시장에 이렇게 크게 하락폭이 나올 수는 없었는데요. 오늘장은 사실 창신 메모리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 들렸던 그냥 크고 작은 소음 때문에 움직였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관련된 이야기 가져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캄캄한 국내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는 나옵니다. 상한가 속에 숨겨진 트릭을 파헤쳐보는 시간 상한가 매트릭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태웅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이 지나갔는데 굉장히 기나긴 시간을 보낸 것만 같습니다. 오늘 시장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도 사실 우리 시장 조금 만회를 해주는 모습을 월요일장에선 확인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은 끝까지 밀리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는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예민 반응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우려감이죠. 공포와 우려감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뭐 통상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시장이 강하게 오를 때는 뭐 우리가 지금 들리는 이런 단기적인 우려감들은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증시는 올라가고요. 증시가 이제 단기간에 많이 빠지고 시장이 좀 겁을 먹는 상황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뭐 악재나 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크게 반응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뭐 이번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항상 그래 왔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급들이 이전에 이제 2025년 6년 상반기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더 과한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제가 봤었을 때 많이 지칠만 하다고 판단해요. 저도 오늘 시장이 너무 길게 느껴졌었고, 오늘 뭐 아침에도 제가 뭐 라이브를 항상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시장이 빠져도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밀어주면서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아마 이제 29일, 뭐 30일, 31일 빅테크 실적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들을 좀 트리거로 증시의 변곡점이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 많이 밀린 것도 맞고 실제로 우리가 선행 PER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었을 때도 저평가 구간까지 온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전에는 뭐 우리가 느꼈었을 때 올해만 따져보더라도 이렇게 강한 급락이 나왔었을 때가 이제 이란이랑 미국 전쟁이 터졌을 때인데 그때 강하게 빠졌을 땐 V자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체감상 버티기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그대로 밀어버리고 저평가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으니 뭐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이제 계속 이제 흐르는 증시가 형성이 되니까 더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좀 길게 봤었을 때 뭐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 여기서 정상적인 주가 범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기다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많이 지치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은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우리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이 흔들려서 아니면은 뭐 정말 악재가 크게 터져서의 이슈도 아니고 너무나 크게 예민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부터 먼저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었던 첫 번째 트릭 종목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NC 에너지입니다. 움직임이 좀 하방으로 뚫려 있습니다. 14%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종목이지만 사실 전반적인 섹터로 두 자릿수의 하락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찍혀 있습니다. 특히나 뭐 GNC 에너지뿐만 아니라 SK 이터닉스 뭐 지금까지 잘 갔었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파랗게 질렸더라고요. 그런데 GNC 에너지를 오늘장 트릭 종목으로 들고 와주신 것은 어떤 포인트로 들고 와주신 것일까요? 싼 가격에 담을만 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네. 뭐 이틀 동안 강한 하락이 나왔지만 이틀 동안 강한 하락이 나오기 전에 랑 거래대금을 비교해 보면 그냥 시장에 밀려서 같이 밀린 네.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력 있게 볼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은 뭐 재생에너지 신재생이라서 밀렸다, 뭐 시장 주도 섹터 아니라서 밀렸다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지수가 코스피가 11%가 밀렸고요. SK하이닉스가 15%가 밀렸고요. 지금 넥스트레이드 시장까지 계산하면 약 16%까지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증시가 그렇게 밀리면서 밀린 거라서 GNC 에너지가 뭐 나쁘다, GNC 에너지가 별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GNC 에너지가 지금 그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멘텀인데, 저는 저번 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멘텀들은 단발성을 끝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실제로 이틀 동안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을 고려해 보게 됐었을 때는 역시나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낮으니 지금 구간이 오히려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는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인데,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제 비상 발전기 수요 증가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들을 받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지을 때 비상 발전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결국에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ESS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 돌린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 발전기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이제 비상 발전기를 많이 지는 것도 지는 거지만, 실제로 GNC 에너지 자체가 이제 비상 발전기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주목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GNC 에너지도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국내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핵심 수혜주로 부각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따져보게 됐었을 때, 거래 대금이랑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래 대금을 같이 체크해 보면, 이틀 동안 이제 상승들 보여줬습니다. 상한가 플러스 윗골이 길게 달린,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이틀 동안 거래 대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강한 하락을 보여줬죠. 이틀 동안 강한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적인 부분들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금적인 부분들 보면은, 대금이 터진 거 대비해 이틀 하락 대비해 거래 대금은 정말 많이 없죠. 그러면 이제 상승 때 이제 들어왔던 순매수와 대금들이 이 이틀 동안 하락에 그만큼 빠져나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시장이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빠졌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 대금들은 살아있고 추세들도 아직 무너져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좀 빠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 구간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GNC 에너지는 지금부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요. GNC 에너지는 이제 시장의 변동이 워낙 크니까 손절 라인 좀 러프하게 잡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5만 원. 이 변동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보 트라이하러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왜 5만 원까지 잡았냐? 보시면 GNC 에너지가 여기서 큰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최근에 이틀 거래 대금으로 이제 이 모든 매물을 소화하고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앞전에 이제 신고가까지 물량들을 다 테스트하고 물량을 소화하고 내려온 거라서 다시 올라가면 다시 한번 신고가 부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들이라고 판단해서 GNC 에너지는 5만 원 구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만 원과 현재 주가의 괴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나왔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대신 목표가가 5만 원이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었을 때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만 원 라인,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GNC 에너지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포인트도 한 가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트릭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대원전선 들고 와주셨고요. 그래도 이 종목은 하방 지지선이 조금 견고하게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2%대의 하락세로 오늘 장은 13,600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조정장에 서도 좀 버텨줬다라는 포인트일까요? 또 있고요. 잘 버텨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수급들이 빠지면서 시장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지켜주는 그렇죠. 친구는 네. 그만큼 이제 매도세가 많이 안 나오거나 그 매도세를 받아주는 어느 주체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제 전력전선 섹터들도 데이터 센터에 엮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선의 이제 대장 친구고 잘 안 빠지고 자리를 잘 버텨주고, 이제 단기 매물대 상단에서 이제 버텨주는 모습들은 시장이 올라올 때 한번 쏘게 되면 시원하게 쏠 수 있거든요. 이전에 이제 SK 이터닉스랑 같이 차트를 보면은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 비슷한 흐름들이 보이는데,
잠시 후에 이제 차트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런 모멘텀은 좀 대원전선도 준비해 왔고 최근에 대금들도 꾸준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 따져보면 전산업계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하면서 그로 인한 기대감들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전력망 수혜로 인해서 연매출 8천억 원 정조준을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따져보게 된다고 한다면 대원전선이 이제 어쨌든 앞전에 대금 터지면서 강한 상승 보여줬고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금들이 들어오면서 해당 구간들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크게 형성을 하고 대신 저점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고점들은 제한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면 강하게 슈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트가 똑같은 차트가 뭐가 있냐면 이 부분 잘 보세요. 이 부분이랑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매물대 뚫어줬을 때 슈팅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같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들로 SK 이터닉스를 볼 수 있어요. SK 이터닉스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SK 이터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의 흐름들이에요. 아예 똑같은 패턴은 아니지만 대금이 터지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점들이 높아지면서 고점들이 제한된 박스권의 흐름들을 그려줬습니다. 그 구간대로 뚫어주면서 슈팅들이 단기간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 대원전선의 자리가 이 인근의 자리에 있다. 비슷한 패턴의 자리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기술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같은 관점으로 대원전선을 좀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증시가 강하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증시가 강하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주는 친구는 지수가 이제 상승들을 보여줄 때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잡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시장의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 손절가 위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보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오히려 하방 지지가 잘 되고 있는 종목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봤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전력, 전선 모두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오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하방 지지선을 좀 견고하게 버텨주는 모습, 그래도 한 3%대 조정 받으면서 장을 마감졌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 두고 보자라는 포인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0,000원, 그리고 목표가 16,000원까지 바라보자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트릭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파마 리서치입니다. 오늘 솔직히 이런 장에서 저는 빨간불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오늘 파마 리서치가 그 한 종목이었고요. 375,500원 종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 이유는 또 이런 장에서 또 익절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현금화 시킨 전략이겠죠? 제 생각은 네. 실제로 많이 안 빠졌는데 네. 다른 종목들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저가면서 생각하니까 그렇죠. 본전 부근에 있거나 약수익에 있는 거 좀 팔고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서 다른 종목에 저가 매수로 투자를 하자. 이제 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렇죠. 사러 갔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네네.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이제 오늘 기관, 외국인, 개인 셋 다 파마 리서치를 판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파마 리서치는 지금 자리에서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원래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우리 주식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대부분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기존 주도주가 빠질 때 원래는 이제 테크주 빠질 때 바이오 가거든요. 그리고 테크주랑 바이오가 같이 빠지는 시장이 무너지는 급락하는 시장에는요. 이럴 때는 이제 필수 소비재나 소비재 쪽으로 돈이 좀 돌아요. 미증시는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지수가 11% 빠졌는데 양봉이다? 그럼 잘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해지주로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시장이 좋아도 올라갈 수 있고 시장이 안 좋아도 소비재 쪽으로 좀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하나인 파마 리서치를 좀 볼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술적으로 따져보나 오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었을 때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판단을 해서 파마 리서치를 좀 준비해 왔고요. 파마 리서치는 이제
의료기기 리주랑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화장품이 예상보다 이제 빠른 유럽 시장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 수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미 쪽이 화장품의 이제 실적들이 제일 높아요. 근데 북미 쪽의 실적들이 이제 유럽에 대한 수출이 북미의 수출을 따라잡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북미가 그래서 제일 중요했어요. 북미 시장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근데 실제로 이제 북미 시장을 유럽이 따라잡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도 충분히 있고 시장이 빠지면 소비재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고려해봤었을 때 파멜리스 소치는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강릉의 제5공장 착공을 통해서 글로벌 수요에 대한 대응 인프라들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파마리서치가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시장에서 아예 소외돼 있었거든요. 고점 대비 이제 거의 한 60% 하락을 저점까지 계산을 해봤었을 때 60% 이상 하락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고점 기준에 우리가 봤었을 때 여기 고점 찍고 이제 추세 라인들을 좀 그려봤었을 때 요 추세 라인들을 뚫고 올라오는 구간들이 지금 이 구간이에요. 지금. 최근에 해당 구간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해당 추세 라인들을 뚫고 올라오는 그 초입 구간이고, 오늘 대금 또한 잘 들어오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실제로 제가 파마리서치만 본 게 아니고 이제 그 화장품 관련된 친구들도 전반적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요 추세 라인들을 뚫어주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면 요 박스권을 그렸었고, 요 박스권에서 이제 저점들이 높아졌고, 요 구간들을 지금 뚫어주는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큰 추세 기준에서도 뚫어주는 구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작은 추세 기준에서도 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대금들이 같이 붙어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는 30만 원 구간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 저점들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들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40만 5천 원 구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매물대 뚫어주면 내일이라도 바로 상승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역시나 지금 시장의 변동이 워낙 크니 일부 조정까지 고려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 목표가는 동일하게 40만 5천 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분할 매수로 무조건 들어가자라는 포인트는 계속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0만 원 라인, 목표가는 40만 5천 원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 속에서 어떠한 섹터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 다른 섹터가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순환매 테마가 좀 돌아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다소 아쉽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점차 이렇게 안정화가 되어 갔을 때는 해지 성격으로는 파마리서치와 같은 이런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K뷰티, 의료 관련된 종목으로도 관심을 조금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이 시시각각 변할 때마다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또한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공개가 되고 있는 트릭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공부방에서 또 함께 해주셔도 되겠고요. 02-2128-8547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문의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네 번째 트릭 종목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고요. 13%대의 하락세입니다. 22만 전자인데 삼성전자 얼마에서 사야 바닥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바닥이요? 사실 저도 몰라요. 네. 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도 많이 빠졌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다. 그래서 네. 지금 구간 충분히 분할 매수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한 27만 원 언더로는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오늘 시장이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박인세일 기관들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래는 사실 없어도 돼요. 삼성전자는 저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빠지고 추세가 무너지고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이제 상승장 끝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상승장은 아직 상승장이 이어진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상승장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만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저도 상승장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들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어쨌든 데이터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제가 신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맞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내 기준에서 봤었을 때 이제 확률을 높여가는 싸움이거든요. 어쨌든 내가 10번 매매해서 7번 수익 내고 3번 손절하게 되면은 수익이 남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률을 최대한 5%라도 단 1%라도 높이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높이는 싸움들을 할 거면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제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가, 과거 백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그 백데이터를 베이스로 매매를 했던 경험치들이 많이 쌓여야만 그 확률들을 많이 높여나갈 수 있는데 과거 데이터와 이제 실제로 밸류에이션 측면인 숫자로 찍히는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 비싼 가격대는 아니고 싼 가격대가 맞다. 물론 시장에서 지금 뭐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고 창신 메모리 상장하고 실제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중국 쪽에서 이제 뭐 내재화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면서 뭐 미국의 이제 반도체 친구들 빠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심리적인 부분들이 다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아무리 선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상을 봤었을 때 저평가 구간이 맞다. 그럼 싼 가격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기준까지 제가 보고 왔는데 일주일치 디램 가격은 아직도 오릅니다. 아직도 디램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램의 이제 ASP라고 하죠. 평균 판매 가격들이 계속 상승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저는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데이터상 이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니 결국엔 이 판가가 계속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빠진다, 두렵다, 시장이 그냥 계속 내려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저는 데이터를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게 확률적으로도 더 높은 구간들을 형성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땐 삼성전자가 뭐 제가 여기가 꼭지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싼 가격대 맞다, 많이 내려온 건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기존에 더 높은 가격대에 들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도 뭐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저점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구간부터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들이라고 매력적인 구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 PER 기준에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도 많이 확대됐고요. 코스피 기준의 고점 대비 하락한 부분들 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수의 이제 밸류에이션도 매력도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아침 라이브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텍스트로도 계속 전달드리고 있지만 결국엔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구간들이 맞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 대부분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고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들이 매력적이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반등이 빠르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원래 정상적인 시장인데 그런 시장들이 지금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주목을 받을 거고 그럼 저평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적정 주가라든가 아니면 고평가 구간까지 상승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부터는 충분히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길었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 17만 원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25만 원이면 우선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길게 보면은 저는 30만 원, 35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시장의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반복돼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25만 원 먼저 드렸고요. 지금 구간부터 이제 손절가 17만 원이니까 그 아래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그래도 괜찮은 결과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장 네 번째 트릭 종목은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만 해도 두 자릿수세의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신규로 진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간은 손절 라인 17만 원 잡아주셨고요. 그 이상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던 아니면 또 신규로 진입을 하기에 괜찮은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좀 워낙에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
25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30만 전자 다시 갈 수 있다라는 확신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트릭 종목 삼성전자였고요. 마지막 트릭 종목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입니다. 12% 두 자릿수의 하락세였고요. 17만 5,5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사실 너무 좋거든요. 이 종목은 다들 좋다라고 하시고 전선, 전력 관련돼서도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의 환경 자체가 반도체 말고는 좀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LS 일렉트릭 지금 시점에서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저가 매수로 그렇죠. 볼 수 있을 네.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형주가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고점 대비 30%에서 40% 빠지면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대부분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나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대형주 위주에는 그 정도의 흐름들이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던 10년 이상의 백데이터상 통상적으로 그래 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역대급 상승에 역대급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에 충분히 많이 빠졌고 실제로 최근에 전력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 센터 친구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돈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쉬어갈 때 그 다음에 올라갈 만한 섹터 누구 있냐? 전력전선 플러스 데이터 센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반도체가 쉬어갈 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친구들, 전력 설비, 전력 전선 친구들이 제일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들어오는 그 초입 구간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겁니다. 단 초입 구간들을 봤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다시 빠지게 된 거죠.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에 대략적으로 한 50% 빠졌고 통상적으로 고점 대비에 대형주는 30-40% 빠지면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이러다 보니 더 하락폭이 좀 더 커졌다. 그럼 지금적인 구간에선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들이다. 이전에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도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끌고 간다는 관점에서 스윙 이상 우리가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좀 길게 본다는 가정하에 지금 가격대에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판단합니다. 모멘텀은 이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에 64% 증가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호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북미 데이터 센터 수주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충분히 더 개선되고 가속화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북미 쪽에선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계속 나와요.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을 뿐이에요. 덜 받고 있을 뿐이에요. 수급들이 그만큼 안 붙어줄 뿐인 거고 결국에는 미국의 그 전력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난이 매우 심한데 결국에는 북미 쪽에 납품하는 설비 회사들이 누구 있냐? 1등주, 2등주 뽑으면 LS 일렉트릭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 종목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의 수급들이 워낙 반도체에 쏠리다 보니 그래서 주목을 좀 늦게 받는다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LS 일렉트릭은 14만 원 구간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들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20만 원 체크해보고 지금 요 구간들 17만 원 구간들 깨지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시고 14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요 구간에서 우리가 좀 모아가는 전략들로 가져가시고 단기 목표가는 20만 원 보시면 되고 실제로 더 보면 저는 7만 원, 8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변동이 워낙 크니 우선 짧게 확정 수익이라도 챙기자는 전략으로 목표가는 20만 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대응을 하려고 할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워낙에 좋은 종목들도 이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수급이 좀 꼬여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좀 단기적인 수익을 보셨을 때는 현금화 전략을 좀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LS 일렉트릭 손절 라인 한 14만 원까지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라고 해두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트릭 종목 5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반도체에만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후보 섹터, 후보 주도주를 좀 찾으신다면 오늘 공개된 5가지 이런 트릭 종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적재적소에 정말 그리고 또 시기가 맞는 그런 적기에 좀 매수를 들어가는 거겠죠. 가격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과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요. 공부방에서 함께 해주셔도 되겠고요. 022128-8547번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문의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박태웅 멘토님의 강의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박태욱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참 힘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시장이 지금까지 빠지면서 잘 버텨왔던 분들도 오늘 기준에는 정말 너무나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버텼으면은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너무 괴로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 팔고 싶어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다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네, 지금 다 팔게 되면, 주가가 이제 1부터 10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1부터 10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이 한 5, 6까지 나온다고 했었을 때, 거의 4 후반, 5 중반 이 구간에서 파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즉, 조정의 이제 끝물에서 이제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매우 지금까지 이제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상담을 해보니 그런 분들이 참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빠졌었을 때 정말 괴롭지만 이거 팔고 나면 마음은 편해요. 이거 다 정리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계속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것들 시장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잠도 좀 그래도 이제 팔기 전보다는 좀 잘 자게 되니까 마음은 편해지거든요. 근데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시장이 계속 빠지는 것 같아서 버티다 내가 모르겠다. 나는 주식이랑 안 맞는 거다 하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상생활 그냥 주식 안 해 하고 접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안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더니 또 주변에서 주식 얘기 막 합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전에 들고 있었던 종목들, 팔았던 종목들 보니까 다 내 가격대까지 올라왔구나. 계속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었을 텐데, 그런 그 초입 구간들이 지금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버티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많겠지만, 지금은 심리적으로 많이 지쳤겠지만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고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상승이 계속 나오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는 계속 빠졌으니까 저번 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올라오는 듯 하다가 또 빠지고 올라오는 듯 하다가 빠지고 이런 시장이 반복이 돼서 수익을 줄 때 챙기는 확정 수익 전략들이 지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온 시장 주도 섹터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 지금 시장에 매우 필요해요. 상승이 일부 나왔다가 빠지고 일부 나왔다가 빠지고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 섹터,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하는 거라서 1조 클럽 매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조 클럽 매매는 거래 대금이 얼마? 1조 이상 들어온 이 하나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게 메인 키워드인데요. 이 주도한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 주도 섹터라고 부릅니다. 주도 섹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 하나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되니까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하는 걸 우리가 1조 클럽 매매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의 섹터는 사실상 최근에는 반도체가 제일 많았죠.
반도체가 대부분 시장을 많이 주도했었고, 뭐 최근에 이제 로봇 주돌도 잠깐 강했었고요. 뭐 전력 전선, 전력 설비 쪽도 강했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오늘 이틀 동안 하락을 했지만 저번 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친구들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이런 친구들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7월달 말 기준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돼서 이제 규제들이 이제 강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게 되면 반도체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 역할을 계속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부 축소가 됐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순환매와 수급들은 어디로 갈 거냐? 기본적으로 로봇,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친구들, 전력전선, 신재생 이쪽으로 먼저 퍼져 나갈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조금 꿈틀꿈틀 움직이는 친구들이 조선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전력이 퍼져 나가게 되면은 또 오랜 시간 안 움직였던 원전 친구들도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 주도 섹터를 앞으로 이제 반도체만 계속 주도하는 게 아닐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섹터를 좀 빠르게 찾아가는 능력들이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해놓고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반도체가 이제 뭐 횡보를 하거나 반도체가 일부 상승을 하고 순환매가 쭉 나올 때, 그 순환매가 나올 때 그 순환매를 우리가 이용해서 뭐 지금까지 못 쌓았던 수익들을 좀 더 빠르게 쌓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매매 기술들을 오늘 배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의 섹터는 최근에 반도체였지만 앞으로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이 하나의 sek터는 자주 바뀔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가 된다. 그래서 이 하나의 섹터에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오면 시장 수급이 집중된 주도 섹터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이걸 빠르게 찾는 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해질 겁니다. 앞으로 다시. 그렇다면 이 친구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들을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왜 1조로 잡았냐면, 지금 시장에 대금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시장의 대금들이 진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에 한 30조 들어옵니다. 근데 이 중에 지금 들어가는 게 삼전닉스 쪽에 거의 28조가 들어가니까, 그럼 뭐 2조가 이제 다른 섹터에 이제 돈이 퍼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돼서 규제가 생기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생기면서 삼전닉스에 대한 변동이 좀 완화가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삼전닉스의 재미를 보다가 재미가 없으니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겠죠. 그럼 이 나머지 28조 중에 일부의 자금들은 또 다른 섹터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오는 섹터가 너무 많아지니까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1,000억, 뭐 2,000억 이런 식으로 기준 잡고 보면은 변별력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별력을 찾기 위해서, 주도 섹터를 찾기 위해서 1조라는 대금으로 잡고 우리가 주도 섹터를 찾아 나가는 거고, 실제로 1조 정도는 들어와야 한 1,000억, 2,000억으로 이제 단순하게 잠깐 튀었다가 죽는 테마성 섹터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아예 제외하고 보기 위해서 1조로 크게 잡은 거고, 그리고 시장 자금의 방향성들을 이 하나의 섹터에 최소 1조는 들어와야 오늘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금의 방향성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단 검증 매매 구조를 활용해서 승률들을 더 높여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 3단 검증 매매 구조는 이 세 가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섹터를 선별할 거고, 매수빔을 활용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거고, 방패선을 활용해서 타점들을 잡아나갈 거다. 이 세 가지 도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1조 클럽 매매할 때 매매 기준이 되는 세 가지 도구입니다. 이 세 가지 도구들을 앞으로 잘 하나씩 활용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1조 클럽 검색기는 오늘 강한 섹터와 종목들이 모두 다 검색이 돼요. 이런 친구들 우리가 수동으로 찾으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역할, 자동적으로 1조 이상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를 포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검색기의 역할이죠. 오늘 어떤 섹터가 제일 강해요? 오늘은 없었어요. 오늘은 지수가 뭐 11%, 12% 빠졌기 때문에 검색기 종목이 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현대임스 잠깐 떠서 제가 아침에 이야기 드렸고, 뭐 제가 말씀드리고 한 8%가 더 올랐는데 아침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가 아침에 말씀드릴 때도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먹을 거면 현대임스도 짧게 먹고 나와라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고, 이거는 이제 저번 주 겁니다. 저번 주 건데, 실제로 이제 로봇들이 강할 때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되는 거예요. 뭐 반도체가 강하면 여기 다 반도체만 검색이 되겠죠.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대금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시장을 주도하는 친구들이 1조 클럽 검색기에 검색이 된다. 근데 그 기준을 뭘로 만들어 놨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실제로 하나하나 찾는 데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역할이 일족 블록 검색기의 역할이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가 세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봐야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종목을 볼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이 매매 기준을 잡는 게 이제 매수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매수빔이라는 친구가 이 핑크 색깔 선이에요. 차트상 뜨는 핑크 색깔 선인데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반도체를 보기로 했어요. 반도체가 강세입니다. 그중에 어떤 종목을 볼 건지 판단을 할 때 이 매수빔이 있는 친구를 본다는 거죠. 없으면 패스하면 돼요. 그 섹터에 매수빔이 없으면 패스한다. 있으면 얘는 봐도 괜찮은 종목. 이런 식으로 매매 기준들을 잡아가는 건데, 실제로 매수빔이 그럼 언제 뜨냐가 중요한 포인트죠. 평소 대비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급증하는 구간들을 일봉상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게 매수빔이에요. 즉 오늘 예를 들어 반도체가 강했다. 반도체가 강하구나. 반도체 중에 어떤 종목을 볼 거냐 했었을 때 이 매수빔 있는 종목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패선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타점들을 잡는 용도로 좀 활용을 하는 거고,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 가지 기준들에 부합하는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줍니다. 저번 주 자료인데 실제로 현대임스, SK오션플랜트 저번 주에 조선 강했거든요. 검색기 있었고 매수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방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었고 상승을 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시를 더 볼까요? 이런 식으로 SK 이터닉스, 이날 에너지 강했거든요. SK 이터닉스 아침에 검색됐고, 자, 일봉상 매수빔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타점들 보게 되면 방패선보다 주가 위에 있었죠? 상승하면서 주가는 23% 올랐고 이날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기준들이 부합하는 친구들만 우리가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다고 모든 걸 마스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하나씩 배워가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과 노하우 그리고 매매 스킬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이유, 결국에는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1조 원을 기준으로 거래대금 1조 원이 실린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강의 관련된 이야기 외에 또 오늘 저희가 공개해드렸던 트릭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부터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는 QR 찍고 들어오셔도 되겠고요. 상단에 번호 참고하셔서 전화나 문자 문의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들고 와주신 히든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히든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오늘 SK하이닉스 들고 왔습니다. 네. 실제로 지수가 많이 빠졌고 지수가 올라오면 지수랑 같이 지수 플레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삼전이랑 SK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좀 준비해왔고 삼성전자는 아까 설명드렸죠.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데이터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좋은 구간들이고 SK하이닉스는 뭐 특별한 게 ADR 상호전환 관련된 내용들이 29일 날 나와요. 그래서 본주가 이제 수급들이 붙을 수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내일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이 아침 9시에 진행이 되죠. 그 내용들로 인해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감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구간들이고 저평가 구간으로 많이 가격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10만 원 구간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들을 볼 수 있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00만 원 기준 손절가 목표가는 200만 원 잡고요. 시초가부터 100만 원 언더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히든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화면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체급이 달라진 시장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로 좀 꾸며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상한가 매트릭스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상한가 매트릭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